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. 오늘은 박영규 작가의 조선 명저기행,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에는 그 조선시대의 여러 명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, 그 중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인사이트를 느끼게 해주는 글로는 목민심서를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목민심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민심서는 제가 예전에 그 자체의 그 책으로 읽었는데, 그렇게 읽는 것보다 이렇게 박영규 작가님이 조선시대 전공자시잖아요. 전문가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글을 읽으니까 좀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고, 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목민심서 이 내용을 또 살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, 얼마 전에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.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쓴 책이고, 자산어보는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 쓴 책인데, 그 영화에서 이준익 감독이 이 목민심서의 내용을 많이 차용을 해서 그 자산어보의 그 영화를 만드는데 참고, 삽입을 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영화 속에서 목민심서의 내용이 이제 많이 다루어지고 있죠. 이 목민심서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,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, 그 책에 여러 도발적인 명제가 나오는데, 그 중에 유명한 것이 농업혁명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다, 이런 명제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농업혁명이 시작되기 전에는 수렵 채집 사회에서 호모사피엔스는 적은 노동,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영양도 훨씬 더 좋게 이제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. 근데 농업혁명이 발생하면서 노동시간만 길어지고 힘들어지고 삶이 고달퍼지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영양으로 연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. 저는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별로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렵 채집인으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문화라는 게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. 근데 목민심서를 보면서, 야, 농업혁명은 인류 역사상 정말 최대의 사기라고 할 수 있겠구나,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.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중세의 이런 농업사회, 이걸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수탈의 시대,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중세 농업사회는 수탈의 시대, 누구에 의해서 아주 소수의 귀족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양반에 의한 수탈의 시대였다,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뭐 운이라는 게 동시대에 여러 다양한 상황의 운도 있겠지만 시대의 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. 그런 중세 농업사회의 농민으로, 농노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, 뭐 그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목민심서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, 물론 목민, 지방에 이제 수령으로 부임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행시를 해야 되고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가,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주는 책이죠. 그런데 그 지방 고을 평민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수탈의 구조가 아주 잘 짜여져 있는, 부정을 조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또 조선시대가 아니었나. 물론 조선시대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, 그건 뭐 어디 다 마찬가지죠. 뭐 고려시대는 더 심했고, 또 아직도 토지개혁을 하지 못한 라틴 아메리카 대륙이라든가 일부 국가들 여전히 그런 수탈에 시달리고 있죠. 자, 일단 조선의 예를 들면, 과거에 급제를 하면 허참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선배들에게 한턱을 내는 거예요. 근데 이 허참내, 뭐 상다리 부러지게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집안채 값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뭐 계속 있는 거예요. 면신내라고 해서 또 상다리 부러지게 잔치를 벌여야 되고, 또 지방의 부임을 받아서 이제 수령으로 내려가기 전에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해야 되는데, 그 하직 인사를 하려면 궁에 출입을 해야 되잖아요. 그 출입문을 지키고 있는 관졸들한테 통행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렇게 통행세를 거두면 또 거기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나누어 가졌다는 거죠. 그러니까 봉급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졌다고 합니다. 과거 급제를 했는데 뭐 고생 끝 희망 시작, 이게 아니라 집 팔고 뭐 빚 내가지고 허참내 해서 뭐 잔치 벌여야지, 또 통행세 내야지, 벌써부터 이제 수탈의
준비가 시작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수령이 되면 그 수령이 속한 가문의 3대 정도를 먹여 살려야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얼마나 수탈을 해야 됩니까? 또 수령이 임관을 할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뭐 가족들, 뭐 형, 사촌 형들이 있잖아요. 가면 또 수령 행세를 하는 거예요. 또 수탈을 하는 것이고, 근데 이 수령의 수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. 수령의 밑에 이방을 비롯해서 육방, 아전들이 있죠. 이 아전들은 또 봉급이 없어요. 그러니까 수탈을 해먹어라. 이게 아예 국가에서 암묵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. 월급을 대신 그걸로 삼아라. 이렇게 되는 것인데, 수령은 임관을 해서 길어야 2년 정도 체류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아전은 거의 고려시대의 막 호족 세력 같은 거예요. 그 지역의 뿌리를 받고 대대로 해먹게 됩니다. 수령이 해먹는 것에 최소 몇 배 이상을 아전들이 해먹는다는 거예요. 자, 아전으로 끝나느냐? 그 아전 밑에 향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. 지금으로 말하면 담당 공무원들이죠. 뭐 서기를 한다거나, 이 아전이 해먹는 것에 또 몇 배를 해먹는 게 이 향관이라고 합니다. 보통 향관들이 국세를 거둘 때 2.5배를 걷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을 100만 원 정도를 걷어서 40만 원은 국가에 보내고 60만 원은 또 자기끼리 나눠 갖는다는 거죠. 또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흔히 이제 포졸이라고 얘기하는 그 창 들고 서 있는 이 문졸들이 통행세라든가 또 죄수를 체포하러 갈 때 또 수탈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. 또 플러스 알파 관속들이 있는 거예요. 관노라든가 다 급여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수탈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이제 챙기게 되는 거죠. 정약용은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이들을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그 시대 때 그 수많은 밀란들, 주요한 밀란만 다뤄도 국사 시간에 엄청난 밀란을 배우는데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 밀란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. 그 밀란의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동학운동이 그렇게 전 국민적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, 그것도 바로 이러한 수탈에 바탕을 두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또 목민심서 원본을 읽을 때 가장 끔찍했던 게 자산오보에도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군포를 징수를 하잖아요. 근데 군대에 갈 이 적정기의 나이가 아니라 갓난아기에게도 군포를 징수를 하는 거예요. 뭐 돌아가신 분도 징수하고 뭐 부정부패가 뭐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, 갓난 아기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니까 그 애비가 자신의 성물을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관아에 와서 처절하게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. 그 아이를 내가 낳았기 때문에, 이 성물 때문에 내가 군포를 징수해야 한단 말인가. 영화 자산어보에 보면 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. 아주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. 여하간 인간 사회가 뭐 진보는 없다 이러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나름대로 상식을 향해서 진보해오고 있는 그런 측면은 있다는 것,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적 운에 대해서,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을 느낀다는 거는 어떠한 사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철학자들, 세네카 같은 경우에는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나보다 못한 여러 가지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라, 뭐 이런 조언도 하고 있는데, 물론 지금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기에 쉽지 않고 힘든 건 있지만 시대적 운에 있어서는 그나마 이런 중세 농업사회, 이 수탈의 시대, 이 공고한 뿌리 깊은 착취의 시대, 이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할 일이 아닌가,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져보게 됐습니다. 여러 서적들이 아주 잘 소개가 되어 있는 그런 책이니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